세계보건기구에서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내에 각종 중금속에 대한 것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었는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1개국 24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발암물질을 일으킨다.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112번째, 113번째의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미세먼지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정체를 다시 한번 또 마저 파헤쳐 볼게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혈액 속까지 타고 들어가나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 몸 곳곳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김 교수님? 보통 이제 일반적인 먼지 크기들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서 코나 기관지에서 이렇게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입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폐포를 통과해서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시는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보통의 먼지는 이렇게 기관지 선모가 움직이면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입자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과리인 폐포가 숨을 쉬면서 폐포를 지나서 혈관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폐포, 즉 폐의 어떤 상피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혈관까지도 손상을 일으키고 혈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중풍 뇌경색 그리고 심장마비 이런 질환들도 호흡기 질환과 함께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맞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뇌랑 혈관까지 깊숙이 파고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위험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그러면은 이제 숨 쉬는 것만 관련돼서 이제 호흡기 질환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단 접촉하는 부위에서는 어느 정도 모든 질환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자극이 될 경우에는 이제 결막염이라든지 각막염이 생기실 수도 있겠고, 당연히 비염이 생기시는 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부에 닿을 경우에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그런 아토피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미세먼지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 작은 초미세먼지 경우는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혈관과 관련돼서 이제 혈관에 통해서 심장이 부담을 줘서 부종맥이라든지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심장마비, 뇌경색의 그런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요. 임신한 여성의 경우는 태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 코를 통해서 바로 코 천장을 통해서 뇌로 바로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호흡기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혈관을 타고 가서 온 전신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쁜 영향 들으시니까 아마 이런 질문 이어서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미세먼지 황사 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이 더 자제하셔야 될까요? 네. 어린이나 노인들은 물론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가장 초미세먼지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질환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화증 이런 질환들은 이미 구조나 기능적으로 폐에 손상이 가 있는 상태인데 초미세먼지가 코를 통해서 폐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원래 이제 숨이 찬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오히려 숨쉬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스크를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는 구급약을 꼭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보통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걸러지지가 않았고 혈관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부정맥을 일으키고 해서 결국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장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께서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 조심하실 거는 이제 마스크를 쓰실 때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가 이제 나와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 걸러내는 정도가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단이 잘 될수록 또 산소 공급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스크 사용하는 것조차도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어느 종류의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할 건지도 꼭 상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